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또는 확대 해석하자면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내란 수기였던 윤석열 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이것은 명백한 친일 쿠데타고 내란이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졌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으며 대외 신뢰도는 하락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지금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게 맞는데, 끝까지 저 윤석열은 후화무치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 즉 민주당과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니 쟤네들 잘못이다. 저 빨갱이거든요. 쟤네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볼 때는 빨갱이로 보이는 저 민주당과 야당, 반국가 세력이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했었다. 그러니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구의 결단을 한 것이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내란도 아니고 친일 쿠데타도 아니고 뭐다? 정당방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스택이라고 끝까지 후화무치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그리고 그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세력도 있습니다. 공당이라고 볼 수 없죠. 저런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민주당이 잘못이지.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정말 저런 쓰레기 같은 집단이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정말 내란 동조 정당이고 없어져야 될 정당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안해동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극우라는 표현도 사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실체는 확실히 친일 매국노 집단이에요.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 우파의 탈을 쓰고 있는 친일 매국노 집단이라. 보수 우파라면 저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한국사 강사가 저 극우 집단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매국 좀비라고 했는데 딱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모든 게 불법이래.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구속영장도 불법이고,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이건 불법이다. 이게 뭐 절차상 문제가 많다. 좌편향 돼 있다. 뭐 온갖 정말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 제가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면 누가 꼽힙니까, 여러분? 윤상문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폭군, 최악의 지도자는 바로 윤석열이다. 정말 왜 그러냐면, 윤상문은 여러분 폭군은 맞는데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반정으로 쫓겨난 다음에는 그래도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죠. 그리고 다 인정하고 물러갔으면 순순히 쫓겨났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도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잘한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나온다. 정말 저런 인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동조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도 정신병자인데 그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극우 세력들도 전부, 극우 세력 아니지, 매국 좀비지. 얘네들도 다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 생각이 있다면, 사리분별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절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그 부역자들을 처단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인데, 물론 할 수 있는 기회는 왔었습니다. 그렇죠? 반민특위가 출범했었죠. 하지만 이승만과 친일 매국노들이 결탁해서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서 해산시켜버렸고, 함께 독립운동가 세력들도 빨갱이로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단되었어야 될 민족의 반역자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득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공 프레임이 필요한 겁니다. 반공을 당연히 내세우고 보수우파로 가장하는 겁니다. 신분 세탁이죠. 친일 매국노인데 보수우파의 탈을 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좌파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을 들고 오게 됩니다. 이 빨갱이 프레임에 걸리면 그 당시는 살아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야당 정치인들 또는 진보적이고 양심 있는 학자들, 지식인들, 시민운동가, 학생들 전부 다 빨갱이를 물어서 얼마큼 많이 죽였습니까? 조봉환 숨실이라든지 인혁당 재건의 사건 정말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영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빨갱이 프레임으로 항상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저도 빨갱이, 이재명 대표도 빨갱이,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쟤네들이 여러분 기득권이 굉장히 강고하거든요. 쟤네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세력들은 재벌들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대다수 수구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여러분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거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은 바로 저 매국 좀비 세력에 부하내동하는 영합하는 바로 수구 언론들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만 있습니까? 문화일보. 그 논조 한번 보세요. 뭐 문화일보만 있습니까? 세계일보도 그렇고 국민일보도 그렇고 뭐 헤럴드 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데일리안, 이데일리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열 몇 개 꼽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부분이 근데 얘네들은 항상 편파적입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좀 좋은 기사를 내보내고 반면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기사를 내세웁니다. 뉴스 제목부터 다르고 사설부터 다릅니다. 지금도 편파적이죠. 마치 윤석열이 복귀된다. 탄핵은 기각돼야 되는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런 쓰레기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대부분을 장악하니까 국민들이 잘못된 뉴스를 보죠. 걔네들 계속 주입시키거든 국민들한테. 자 봐라. 가짜 역사, 가짜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자 봐라. 민주당, 이재명, 야당들은 다 빨갱이야. 쟤네들이 계속 색깔론 공세를 펼친 거야.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자 그러면서 봐. 쟤네들이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공산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절대 막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진정한 보수파의 뭐 국민의힘 보수파 아니고 친일 매국노인데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아 그래 이재명하고 민주당 그냥 싫은 겁니다. 아 쟤 빨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일 매국노 보수파의 탈선 쟤네들 기득권을 박탈하고 정말 우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역사도 바로 채우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주권자, 이름만 주권자가 아니고 진짜 주권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 동안 골마왔던 문제가 이제 저대로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 집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내란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더라도 이 싸움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잖아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도 안 됐어요, 솔직히. 체포한 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뒤늦게나마 체포해서 구속시켰더니 또 풀려나요. 저 인간만. 지 부하 사령관들은 죄가 더 가벼운 부하 사령관들은 여전히 구치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혼자 풀려나서 활보를 합니다. 왜? 윤석열과 한통속인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득권층의 이 카르텔이라 그러죠. 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자서 솔직히 탈옥한 겁니다, 솔직히.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선고도 굉장히 길어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를, 파괴하려고 했던 저런 인간이 풀려나지를 않나? 파면도 안 돼. 국민들 미치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는 거야? 법은 있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 국민의힘 세력들이 윤석열이 이번 지금 한남동 간접 가했잖아요. 김건희랑 뭐 하겠습니까? 지가 살아날 궁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플랜 A, 플랜 B 짜고 있겠죠. 플랜 A는 뭐겠습니까? 지가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론전 펼치고 헌재 압박하고 지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매국 좀비를 동원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살짝 뒤에 빠졌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귀가 정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권이라도 연장하자. 정권이라도 재창출하자. 절대 민주당에게 정권만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해서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집단이죠.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 솔직히 저런 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민주당한테 권력을 뺏기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럼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만큼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낙연이고 비명계 대권 주자가 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이재명만큼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죽이기 엄청 오래 나오고 있잖아요. 온갖 모든 공시의 초점이 이재명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신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재명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실히 박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 확실히 죽게 돼. 이러한 공감대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만 이재명 대표 주기에 올인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죠. 민주당 말아먹고 도망간 세력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나는데 이낙연 쪽 사람들.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민주당의 일부 비명계도 합류하고 있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온도는 다르지만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유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제가 한번 가만히 보면 이 역사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는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역사란 것이 무엇이냐?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거든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게 그 투쟁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게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가진 자를 뭐라고 합니까? 기득권층이라 하죠. 그리고 못 가진 자는 대다수의 피지배 민중입니다. 이 기득권층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다수 피지배 민중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밀란의 형태 또는 더 나아가서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성공할 수 없죠.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층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비롯하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밀란과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질 않죠. 이러한 희생들이 모여서 역사가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권리도 향상되어 왔습니다.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또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그리고 지금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더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확실합니다. 왕정을 드디어 폐지시켰고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이죠. 분명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현실적인 불평등이 아직도 많고 구조적인 모순이나 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걸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럼 현대사,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민중들이 항상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민중들의 힘으로만은 역사를 바꿀 수 없고 개혁을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민중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힘을 결실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역사 곳곳에 순간순간에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같으면 망이망소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만적이 가장 유명하시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홍경리라든지 정봉준 장군이 계시고 또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기득권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 뭐 율곡이 선생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선생, 뭐 토정 이지함 선생 같은 분들이 있었죠. 이러한 분들이 나타나면 이 기득권층을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저 리더를 밟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각자 또는 개혁가, 혁명가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대를 앞서갔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이 성각자, 혁명가, 개혁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각자와 혁명가, 개혁가의 삶은 항상 비극적이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현대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죠. 이분도 거의 뭐 성각자, 혁명가, 개혁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일단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빠.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뭐 상고 출신의 흑수저고 아웃사이더고 비주류인데다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용감하기까지 저돌적이야. 얘가 대통령 되면 우리 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죽이기 나섰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죠.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잔인한 방법으로. 저는 그걸 정치적 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는 뭐 솔직히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숨통을 쪼여와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죽이고 나서 보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솔직히 순교자입니다. 역사 속 그 성각자, 혁명가, 개혁가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셨던 정말 시대를 앞서간 순교자였고, 지금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이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죠.
아,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 오래 난 겁니다. 왜? 이재명 똑똑하죠. 토론한 거 보죠. 말빨, 굉장히 유능합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나 민주개혁 진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용감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호전적이기도 하고 좀 투쟁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투사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명계 일부나 이낙연 쪽에 하는 말이 있었죠. 협치 타협?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쟤네들하고 저런 집단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세종과 정조 같은 성군도 분명히 애민군주고 성군이셨지만 그래서 소통과 경청을 잘하셨어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하지만 진짜 개혁할 때는 밀어붙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 뚝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로 하다가 개혁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 알잖아요. 아, 이낙연 안 된다. 그 사람 기회주의자고 음흉한 사람이다.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어차피 분탕 치고 나가버렸지만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절대 기억 못한다. 흐지부지하다 타협할 사람이다. 비명계 대권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왜 이재명을 저렇게 지지하느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기소돼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는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조건적인 지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똑똑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설사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저 분이야말로 시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고 우리들의 꿈, 여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약하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물러서 안 된다. 왠지 개혁이 후퇴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길이 그렇고. 그래서 지지하는 거고. 그걸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정치하는데,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 죽었다. 검찰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고. 무조건 저 인간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필요한 국가 지도자가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시대의 정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재명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은 여러분 뭡니까? 싸워서 개혁을 성취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회복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고쳐서 개혁해란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 야당의 이런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도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필요해요. 왜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을까? 물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왜 그럴까? 보면 바로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보면 본인들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벤치마킹한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하죠.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으로는 좀 확장이 안 되겠다. 외연 확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외연 확장이 가능한가? 그런 중도층들이 신의당에서 그런 거예요. 중도층들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거든요.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뉴스를 계속 들었으니까 저 이재명 봐봐, 이재명 대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조작된 정보 먹은 겁니다. 저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야. 비리덩어리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안 되는 가짜 뉴스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시련과 고난이 계속 오지? 저걸 우리 대표님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말 힘든 길을 가고 계시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분 수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거든요.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독도에서 납치당해서 죽을 뻔도 했고 태평양에 수장될 뻔도 했고 사형수로서 사형당할 뻔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인동초라는 별명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온 건 뭐냐? 바로 그분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를 보다 보면 큰 그릇일수록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많이 옵니다.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인물은 어떻게 한다? 하늘을 시험해 보거든요, 여러분. 그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 승승장구한 사람은 국가 최고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대통령, 즉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자는 그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인물일수록 그런 시련과 고난이 진짜 많이 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도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그릇이 더 커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멘탈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이겨내요, 또. 보통 사람이 무너질 건데 엄청나게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보통이에요. 저는 저분을 제가 일부러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고 멘탈 갑이다. 저분만큼 정말 멘탈 갑이다. 정말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마음 독한 거죠. 근데 독해야 정치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가장 대통령에 근접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시련과 고난이 많이 오겠지만 이걸 잘 이겨내실 거예요, 저분은. 그런 내공이 매우 강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무조건적인 광팬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 강사로서 현 시점에서 야권 주자들 보다 보니까 역사 강사, 그냥 역사를 갖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무당처럼 점쟁이도 아니고 제 말이 100% 맞다는 거 아니고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대권 상황을 한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가장 대통령에 근접했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온 길, 지금 걷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분이 정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하늘의 신호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자꾸 올수록 내가 더 대통령에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재명 대표를 했느냐. 제가 봐도 좀 이상해. 왜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날린 거고 또 왜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갈까?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거든요. 시련과 고난이 끝이 없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강사로서 역사를 가지고 보니까 이유가 풀리더라 이겁니다. 저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구나.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아마 앞이 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경제도 힘들고 나라 상황도 힘들고 정말 답답하시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여러분 항상 순탄하게 발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굉장한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으면서 아주 더디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뒤에서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보면 분명히 역사는 발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함께 서로 용기를 내서 이겨내야 되는 거고 정 힘드시면 저를 보고 좀 참으세요.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만큼은 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제 개인사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빨기로 낙인 찍혀서 엄청난 공격받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우리 죽을 수도 없고, 아무리 힘들다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나이 먹어갖고, 이제 한국사 너무 힘들어. 때려쳐. 회사 들어간다고 나이 많은 사람 회사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저는 평생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어디 들어갈 회사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냥 내 운명이구나. 내 숙명이구나 하면서 그냥 저도 사는 겁니다. 이게 내 길이구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공동으로 겪어야 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좀 순간 지나고 나면 나아질 테니까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